예, 안녕하십니까. 부동산으로 부자되기 TV 공인중개사 임동성입니다. 오늘은 그 한국경제신문 2019년 6월 17일 월요일자 신문이고요. 신문을 읽어드리기 전에 저는 나주 혁신도시에서 카페 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는 현업 공인중개사고요. 토지, 상가, 아파트, 꼬마 빌딩을 주로 전담해서 매매 전월세 맡고 있습니다. 혹시 뭐 중개를 원하신 분은 카페 공인중개사 임동성으로 연락해 주시고요. 오늘자 신문은 그 한정훈 미래가치 투자연구소 소장님께서 뭐 부동산 판동 조짐, 공급 흐름 A 주시 이렇게 큰 제목으로 달았고요. 소제목으로 상기 신도시 조성 발표했지만 집값 안정 효과 낼지는 미지수, 규제 탓에 서울 공급 부족 심화, 아파트가 삼성 가속화 가능성, 계절적 요인 등 고려하며 8월 이후 입지 지역 중심, 지역 강식 뚜레기 등 뭐 이렇게 달렸는데, 소제목하고 상관없이 내용이 들어가 보면 이게 읽어봤더니 뭐 이런 거예요. 큰 흐름상에서는 뭐 말은 나오진 않았는데, 크게 골자가 뭐였냐면, 이명박 정권 때는 정책을 잘 펴서 집값을 잘 참았다 이거죠. 그때 당시 때는 뭐 경제가 뭐 안 좋았고 어쩌고 이렇게 뭐 언급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반값 아파트 이렇게 제공하겠다고 해가지고 그게 그냥 멈춘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살 사람이 살려고 하는 사람이 대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거의 반값 가격이. 근데 그때 이명박은 제가 봤을 때 머리는 이렇게 경제를 아는 이걸 제가 우파를 칭찬해야 될까요? 이렇게 경제를 아는 사람들이 머리는 똑똑해서 잘하는 것 같아요. 경제를 아니까, 다룰 줄 아니까. 이명박이가 여기 신문 기사에서는 안 나왔는데, 이명박이가 그때 당시 그렇게 했었던 것은 물량은 많이 공급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서울에 있는 집값을 잡았습니다. 근데 잡은 이유는 간단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토지 지주들한테, 너희들한테 집값을 싸게 강제 이제 수용을 할 테니까 대신 또 집을 한 채씩 주겠다. 보통 그 전에는 토지만 이렇게 몰수를 하고 그냥 공개 입찰로 해버렸죠. 근데 지주들한테 그냥 한 채씩 줘버리는 거예요. 근데 워낙 반값이 주니까 어떻게 지주들이 불만이 없죠. 그래서 땅 작업하는데도 자기 임기 내에 쉽게 그걸 빨리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그린벨트를 서울 지역 안에 관악구 그 아래쪽이었죠. 이게 그쪽에다 공급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대기 수요자가 엄청 많은 거죠. 다 서울 집을 안 사버리는 거죠. 그냥 싹 홀딩하고 기다리는 거죠. 왜냐, 내가 사버리면 그 기회가 혹시나 몰라. 혹시나. 그리고 어차피 집은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는 아니지만 하여튼 사지 않으려고 이렇게 대기하는 숫자가 크는데, 이게 문재인 정부는 이게 뭐가 잘못됐냐면 서울에다 공급한 게 아니에요. 경기도에다 공급했네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 그 땅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 주택을 주겠다라는 건 보장도 없어요. 그 금액이 얼마 나올지도 몰라요. 일단 토지를 강제 수용하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제 수용해서 서민들한테 많이 줘야 되니까. 그리고 또 임대 아파트 수준으로 짓겠다. 그런 게 뭐 아파트에 대한 그런 그 지주들에 대한 그 어떤 보상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주들은 가격이 낮게 책정됐다고 벌써부터 지금 데모하고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 3기 아파트 공급 자체가 늦어지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2기 아파트는 못 지어지고, 그러니까 공급은 또 안 되고, 그리고 서울은 거의 여기 지금 글의 비율을 뭐라고 써놨냐면, 서울에서 불이 났는데 소방차를 경기도에다 다 보내버렸다. 엉뚱한 데 가서 불 끄고 있다. 지금 그런 투네요. 한번 자세히 한번 다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심상치 않다. 지난해 9.13 대책 이후 하향 안정세를 보이던 서울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강남권 급매물이 조금씩 팔리기 시작하면서 가격을 끌어올리더니 이젠 정고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거래량은 점차 늘고 있고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 9월 1만 220건 거래된 이후 내리막길을 걷다 올해 2월 1574건으로 바닥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3월 1786건으로 거래가 늘더니 4월 2395건, 5월 3330여 건 불어났더니 심리표도 4월부터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요. 매매지수도 봄부터 상승세를 전환했고요. 이 가운데 정부는 상계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했고요. 예정보다 5월에 발표한 전 부동산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판단에 깔려있기 때문에 보이죠. 정부의 신호는 간단하죠. 서울과 가장 가까운 곳에 양질의 일자리와 주택을 싸게 공급해 줄 테니, 이 양질의 일자리는 사기예요. 양질의 일자리는 아니고, 이게 뭐 글을 잘못 쓴 것 같아요. 주택을 싸게 공급할 테니 굳이 비싼 집 사지 말고 서울을 기다려라, 이런 시너지죠.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죠. 지금 제가 서울과 인접한 신도시 주택을 거분하면서 집값을 안정시켰다는 게 계산이 깔려 있어요. 신도시 발표의 이면에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 주택 추억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보금자리 주택은 무주택자 신혼부부에게 150만 가구 주택을 일개 신도시보다 좋은 위치에 공급하겠다는 취지였죠. 이른바 반값 아파트 광풍을 일으켰습니다. 이명박은 서울시 안에다 그 집을 보내는 겁니다. 그 그린벨트를 풀어서요. 그래서 집을 살 사람들도 롯데 아파트를 기다리기에 전세로 눌러 앉아버렸어요. 그래서 이 대기 수요로 집값을 잡는 데 성공했죠. 하지만 지방 집값과 서울 전세값은 폭등을 유발했죠. 여기 지금 안 나왔죠. 이명박이 성공시키는 그 이유. 가장 핵심이 지주들한테 땅 가격은 싸게 보상하지만 너희들한테 아파트 한 채씩 다 주겠다 했어요. 근데 여기에 신문에 이게 언급이 안 됐어요. 이게 해줘서 그 지주들이 반발을 하지 않고 보상이 빨리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공급이 이명박 임기 안에 됐어요. 그러니까 이명박이 머리가 똑똑한 거죠.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일 처리하고 자기 임기 내에 효과 보고 그 공을 자기가 다 가로챘다기보다는 자기가 다 하여튼 그 처리해서 어쨌든 집값을 잡았잖아요. 하지만 이번 정부가 상계 신도시를 통해 과거와 같은 효과를 냈으면 미지수다. 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단지 세계 경제가 금융위기의 여파로 침체 국면을 면치못했다. 부동산 경제 규제 완화 정책으로 서울 주택 공급에 큰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현재는 강력한 규제로 서울 전체 공급 물량을 80%를 차지하는 재개발 재건축이 막히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공급이 부족이 심해져 가격 상승이 가속화될 것이라. 이것은 뭐 확실한 거죠.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하여튼 서울 청와대 김수현 수석이 절대로 재건축을 재개발을 안 해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지 태클 걸고 막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한두 개 재건축이 통과되어집니다. 상계 신도시 조정 과정에서 극렬히 주민 반대를 어떻게 넘어설까지도 관건이고 우여곡절 끝에 진행되다 하더라도 1, 2기 신도시와 경쟁하게 됩니다. 서울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와서 예각의 지역 정도에 그칩니다. 서울에서 큰 불이 났는데 경기도에,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죠. 변주수가 틀렸다고 엉뚱한테도 소방차 보냈다는 거죠. 직장이 서울인 이들에게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서 거주하라고. 그리고 여기 지금 이명박하고 여기 이 상계 신도시하고는 차이점이 또 뭐예요? 이명박이 공급한 아파트는 서울에다 공급한 거잖아요. 교통 문제가 바로 해결 다 된 거죠. 상계 신도시는 그 지하철 하는데 또 10년에서 또 뭐 15년 이렇게 끕니다. 이게 뭐 다다음 정부에나 뭐 빛을 볼 거예요. 직장이 서울이나 이들에게 서울이 아닌 경기도 거주하라고 한다면 어떨까? 대부분은 서울이 전셋집이라도 구하려고 할 것인데 생활권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결국 수요가 있는 곳으로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얘기다. 수요가 부족한 곳에 공급이 지속된다면 미분양이 쌓이고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사실은 여러 지방도시로 보이고 있다.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는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일시적 반등이나 의견을 내는 일도 있지만 하지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추세다. 단기 부동산 자금은 1200조 원을 육박한다. 좋지 않는
경제 상황 때문에 부동자금이 호시탐탐 부동산 시장에 진입하기를 재고 있다. 계절적 요인까지 고려하면 8월 이후 입지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가 뚜렷해질 것이다. 부동산 투자는 대박을 꿈꾸는 투기 수단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을 대비해 자산 가치를 지키고 불려가는 수단이다. 기회는 노력하고 준비하는 자에게 온다는 부분을 크게 뜨고 시장의 흐름에 예의주시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왔죠. 그냥 크게 투기 수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인플레이션에 대비해서 자산 가치를 지켜가고 불려가는 거라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이 부동산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가장 중요한 거 나왔죠? 유동자금 1200조. 그냥 유동자금이 어떻습니까? 주식으로 쏠리면 주식 가격이 튀는 거고, 부동산으로 쏠리면 부동산 가격이 튀는 거예요. 여러분의 소득하고 가난한 그다음에 중산층 사람들의 소득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돈의 힘, 통화 발행의 힘, 이 힘에 의해서 돈이 쏠리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칼럼에 좀 가까운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신문 광고성 지사, 여의도 강화하면서 주거시설 드디어 나온다 하고요. 강남과 함께 서울의 3대 도심 장시간 표류다 개발 본궤도 1, 2조 투입 브라이어튼 여의도 내달 오피스텔 먼저 공급하고 공사속도 빠른 시흥 3구역 8마리 아파트 쫙 부양한다고 그러네요. 서울의 3대 도심인 강남 여의도 광화문에 강남 일대 신규 분양에서 공급이 주거시설이 꾸준히 공급되어졌지만 여의도와 강화문은 상대적으로 뜸했습니다. 서울 3대 도심이 2014년 서울시가 발표한 2030 서울 도심 기본 계획서를 담겨져 있습니다. 여의도 파크원 MBC 부지 개발이 들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운지역의 이달 첫 아파트, 서울시는 세운상가 주변 43만 8천 제곱미터의 면적 8개 구역으로 나누고 이를 다시 160개 구역으로 쪼개는 방식으로 재개발 방식을 추진했습니다. 전체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들어서는데 공동주택은 주상복합 형태로 지어질 예정이고요. 세운 3구역은 36,700 제곱미터인데 대우건설이 신사옥 서밋타워가 준공되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요. 이달 말에 세운지구에 처음으로 아파트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현대엔지니어링이 짓는 힐스테이트도 세운으로 지상 최고 27층으로 조성된 998가구, 일반 분양 전용 면적은 39제곱미터에서 59제곱미터 소형 아파트로 이렇게 구성된다고 그러네요. 요즘은 1인 가구, 2인 가구 대세라서 소형 아파트, 특히 소형 아파트 59제곱미터 추천해 좀 드립니다. 그리고 59제곱미터가 24평입니다. 요즘 59제곱미터가 확장형 해서 나오면 3인 가구도 살기 충분합니다. 그리고 4인 가구도 살 수 있습니다. 요즘 그 신모델은 좀 이게 면적을 좀 넓게 빼주더라고요. 포베이로 24제곱미터, 24평형 59제곱미터를 포베이 형태로 빼면 그 확장이 많이 좀 되어져요. 면적이 늘어납니다. 여기 보통 부동산에서는 그 면적을 표현하는 용어가 없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을 실사용 면적이라고 그럽니다. 보통 아파트는 3개의 면적이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한번 그 칼럼이나 강의 형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적, 실사용 면적이라는 것은 건설에서마다 실질적인 공급한 면적이 다 틀린 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파주 운정 3지구에 분양합니다. 운정 신도시 파크 푸르지오 대박 노블랜드 중흥 S클래스 해서 약 710가구, 800개, 1206가구 운정 3지구 10일 만에 동시 분양한다고 나와져 있네요.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도심 마지막 재개발 세운지구 분양 스타트 저번에 광고로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또 나오는 것 같은데 광고성이니까 계속 나온 것 같아요. 힐스테이트 세분 해가지고 힐스테이트 세운 다음 달 공급하고 998 중 890가구 일반 분양하고 5제곱미터 중소형 이게 첫 역세권의 탄탄한 배우수요 서울 명세로 급부상할 것이라고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을지로 3가역, 을지로 4가역, 을지로 3가에 가깝네요. 이게 이제
월도 종로 3가역에 가깝고 청계천 옆이라서 사대문 안에 있는, 그래 아주 뭐 추천해 드릴 만하고 투자해 볼 만한 좋은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한남 뉴타운 2구역 재개발도 급부상돼서요. 보광 쪽으로 뺀 개발안을 통과돼서 3블록 높이는 10층 이하로 재개발할 거라고 그러네요. 그 다음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북일회 등 알짜 분양이 줄줄이 연기됐다. 연기된 사유는 정부가 분양가가 너무 비싸다. 이렇게 해서 여기 허그에서 분양 보증서 발행을 안 해주겠다고 해서 분양가 뭐 협상이 다시 뭐 들어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기된 게에서 과천 지식정보타운 과천 제이드자이, 여기가 김수현 분이 거주하는 데죠. 다음 달로 연기시켜 버렸고요. 분양가가 예상이 2,400에서 2,300만 원대로 뭐 이렇게 되어지네요. 과천 지식정보타운 푸르지오 펠라르체가 2,500만 원대 연기시켰고요. 그 다음에 북일의 신도시가 위례 호반 서밋 송파 2,200에서 2,300 다음 달로 연기시켰네요. 그 다음에 규제타 서울 아파트 신축 반토막 건산연에서 수급불균형 운영하고요.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강화가 도시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시아파트 부족 현상을 심화시킨다고 나왔고요.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신축 5년 이내 아파트가 10년 새 절반가량 줄었고요. 5년 이내 아파트가 2005년에서 35만 4,460가구에서 2017년 18만 1,200가구로 급감했고요. 허 실장은 1990년대 수도권 아파트 공급 물량 가운데서 서울 비중이 30%였지만 2010년대에 들어가서 21%로 줄었고요. C아파트는 10가구 중 2가구만이 서울에 공급된 셈이라고 지적했어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것은 그냥 하나만 한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도시재생 사업은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도시재생 사업은 중소기업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냥 자영업자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영업자를 몇 군데 그냥 공급한다. 그러니까 거의 효과도 없고 실상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산 사람들만 좀 관심 갖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게 뭐 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공급된 게 사실은 없어요. 도시재생 사업이란 게 페인트 좀 칠하는 거, 벽화 그리고 뭐 거의 그 정도, 주차장 확보 좀 해주고 특별히 주거가 공급됐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상 오늘자 부동산 뉴스를 마감하고요. 저는 나주혁신도시에서 카페 공인중개사로 토지, 상가, 아파트, 꼬마 빌딩을 중점 중개하고 있는 중개사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010-727-1-4080으로 연락을 주시고요. 물건을 주시면 성실하게 중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